오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비 내리는 새벽, 좁은 고시텔 복도에 울리는 한 청년의 발걸음. 낡은 운동화, 손때 묻은 정장, 그리고 단 하나 남은 희망.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폭우 속 그를 기다리는 믿을 수 없는 운명을. 젖은 운동화로 향하는 대형 스타트업 넥스트 코드 면접장. 그리고 그 길목에서 지우는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된다. 면접을 벌일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비웃음, 멸시, 젖은 정장을 뚫고 지훈이 건넨 한마디는 곧 전 세상을 뒤흔드는 반전의 시작이 된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귀를 찢을 듯 거세졌습니다. 3평 남짓한 고시텔 방의 천장에서는 물기가 스며들어 천천히 방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라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은 날입니다. 대형 스타트업 넥스트 코드의 면접이 2시간 후로 다가왔고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만 해.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처참하리만큼 초라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밤새 뜬 눈으로 준비한 흔적을 여실히 드러냈고 3년 전 대학 졸업식에 입었던 정장은 어깨와 팔꿈치 부분이 번들거릴 정도로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검정 운동화로 대체한 지 오래였는데 그마저도 뒤축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겐 이것이 전부였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면접 준비를 위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핵심 부분을 칠하고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운 회사의 비전, 사업 모델, 최근 뉴스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려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은 이미 충혈되어 타는 듯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 4년 차, 무려 78번의 탈락 통보를 받아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가슴에 칼로 새긴 상처처럼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죽어도 간절했습니다. 넥스트 코드는 단순한 취업 대상이 아닌 제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려왔던 운명과도 같은 회사였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시커먼 구름이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듯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캐캐 묵은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뚝 떨어져 바닥에 놓인 녹슨 양동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집행 전 울리는 초시계처럼 제 불안감을 극대화시켰고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격렬하게 떨려와서 넥타이를 6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방울방울 맺히고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붙어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고시텔 방값은 이미 2달째 밀렸고 어머니께 받은 용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핸드폰 액정은 깨졌지만 수리할 돈도 없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합격할게요. 정장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주신 행운의 부적을 꺼내 잠시 쥐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이번 면접은 그저 취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폭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산을 들고 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되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삶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라면 냄새, 또 다른 이의 향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빗물 냄새.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서자 폭우가 제 우산을 거세게 두들겼습니다. 무릉덩이를 피해가며 걸었지만 이미 운동화 끝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찬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는 동안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꼭 잡아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비에 젖은 채로 버스를 기다리며 인생을 바꿀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손끝이 떨려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폭우가 쏟아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제 인생을 걸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폭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은 포식자의 눈빛처럼 음험한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은 손가락으로 시계를 확인하니 면접 시간까지 30분. 겉으로는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초침 하나하나가 제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은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산 덕분에 정장은 크게 젖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라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느려지며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80도 각도로 구부러진 백발의 노인은 알록달록한 꽃으로 가득 찬 리어카를 온몸의 근육을 떨며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 눈앞에서 노인의 발이 젖은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졌고 리어카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형형색색 꽃들이 마치 불꽃놀이처럼 거리로 쏟아져 내렸고 노인은 무릎에서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처참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계를 확인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면접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발짝을 때려는 순간 노인의 절망적인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꽃들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뿐 아무도 노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면접에 늦으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망설임 끝에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분홍 카네이션, 하얀 안개꽃, 노란 장미. 비에 젖은 꽃들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면접에 늦겠는데.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맴돌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장 소매가 젖어들었고 운동화는 물웅덩이에 푹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찾기 힘들어.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불안감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리어카를 다시 세우고 꽃들을 모두 담은 후 노인을 도와 목적지까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노인의 꽃가게는 다행히 멀지 않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했나? 많이 늦었겠구먼. 노인의 말에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면접 시작까지 불과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뛰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주마. 자네 같은 청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 정장과 운동화는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후회하지 않아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록 면접에 늦을지언정 노인을 도운 선택은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면접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면접장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면접 시작 시간을 5분이나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고 배는 산소를 차에 담지 못해 화상을 입은 듯 타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잠시 현관 앞에 비틀거리며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온몸을 감싸안는 공포와 초조함이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정장은 물에 완전히 젖어 누더기처럼 몸에 달라붙어 모든 체형의 결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운동화에서는 마치 작은 폭포수처럼 물이 찰박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넥타이는 교수형을 당한 사람처럼 한쪽으로 심하게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마치 오래된 대걸레처럼 이마와 관자놀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면접을... 이건 마치 악몽 같아.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몰려와 온몸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이대로 돌아간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것만 같았습니다. 남은 생의 마지막 용기라도 쥐어짜내는 심정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다리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바닥에는 제 발자국마다 웅덩이처럼 물방울 자국이 뚜렷하게 찍혔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내원은 제 모습을 보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고 순간적으로 혐오감이 섞인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넥스트 코드 면접 지원자 강지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내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한 후 무표정한 얼굴로 15층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정장, 빨갛게 상기된 얼굴, 엉망이 된 머리카락.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대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명 남짓한 지원자들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고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저기 강지훈 씨인가요? 이미 당신 순서는 지났는데요. 접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급한 상황이 있어서 혹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면접실 안을 들여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네요. 면접관들이 잠시 휴식 중이라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그 옷차림으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기실 구석에 앉자 주변 지원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젖은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렇게 와서 면접 볼 생각이야? 아마 탈락 확정이겠지. 우리 경쟁자가 한 명 줄었네. 귓가에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까 만났던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을 도운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었으니까요. 강지훈 씨, 들어오세요. 담당자의 호출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4명의 면접관이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흘러내려 의자가 금세 젖었습니다.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강지훈 씨, 면접 시간에 늦으셨네요. 그리고 옷차림도 상당히 특이하군요. 마치 수영장에서 바로 오신 것 같은데요. 중앙에 앉은 면접관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독사의 공격처럼 저를 관통했고 그 눈빛에서 뚜렷한 실망감과 조롱이 번갈아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이 가슴벽을 두드렸고 귀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 안은 사막처럼 말라붙었지만 목숨이 걸린 것처럼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간신히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처참한 상태로 오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면접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해부대 위에 올려진 실험체를 바라보는 듯 저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 면접관은 펜을 돌리며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면접관은 이미 서류에 뭔가를 휘갈겨 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마치 극심한 저천증에 걸린 것처럼 격렬하게 떨려왔지만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생의 마지막 용기라도 쥐어짜내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는 길에 넘어진 노인분을 보았습니다. 꽃 리어카를 끌던 노인분이 미끄러져 쓰러지셨고 꽃들이 도로에 흩어졌습니다. 면접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분을 도와 꽃을 주워 담고 리어카를 끌어가기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를 맞아 이렇게 됐고
면접에도 늦게 되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왼쪽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면접보다 낯선 노인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순간에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면접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4년간 준비했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구석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넥스트 코드에서는 시간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약속, 납기일,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 관리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첫 면접부터 늦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는 점 이해합니다. 저도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 코드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는 인간 중심이라는 항목도 있더군요. 회사 비전에서 봤습니다. 기술로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대답에 면접관들이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습니다. 특히 구석에 앉은 면접관이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지훈 씨, 자기소개서에 위기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쓰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면접관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면접 질문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에 답할 때는 제가 밤새 준비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구석에 앉은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지훈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넥스트 코드에 입사한다면 어떤 동료가 되고 싶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에서 진심이 올라왔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면접에 늦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넥스트 코드에서도 언제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면접관들은 잠시 침묵했고 중앙의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대기실로 나오자 다른 지원자들이 여전히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강지훈 씨, 잠시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구석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야 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침에 제가 도왔던 바로 그 꽃 리어카의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혀가 마비된 것처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번쩍이며 한순간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춘 듯한 충격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가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랐나 젊은이? 나는 백준호라고 하네. 넥스트 코드의 창립자지. 그리고 아침에 네가 도운 바로 그 불쌍한 꽃 노인이기도 하고. 그 순간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고 심장은 마치 폭주하는 열차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별이 반짝이며 잠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노인이,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이 바로 IT 업계의 전설적인 창업자이자 천재 개발자로 알려진 백준호 회장이라니.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퇴 후 행방불명처럼 사라졌다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니. 현실과 꿈이 뒤섞인 것 같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백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네. 매년 신입 채용 때마다 이런 작은 테스트를 해왔어. 진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연이 사실은 의도된 상황이었다니. 그럼 제가 도와드린 것도. 그래,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지. 너처럼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기 위해서. 몇몇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잠깐 도와주다가 시간을 핑계로 가버렸어. 백 회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면접에 늦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도왔지. 젖은 옷도 개의치 않고. 백 회장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넥스트 코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알아. 바로 사람이야.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진정한 인간성, 그건 쉽게 바뀌지 않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모두 사라지고 이상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들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은퇴한 창업자로 면접을 참관한다고만 알려줬지. 내 작은 실험에 대해선 아무도 몰라. 백 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다른 면접관들이 회의실에서 나왔고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 회장님, 이 지원자와 아는 사이셨습니까? 중앙에 앉았던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백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자, 이제 회의실로 돌아가서 결정을 내려볼까? 백 회장은 제게 눈길을 주며 작게 윙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면접관들과 함께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남은 지원자들은 제가 백 회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1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지원자들은 하나둘 귀가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아 정리를 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남아 계신 지원자분들, 잠시 회의실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특별한 안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백 회장님이 직접 결과를 발표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던 5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백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 회장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에 제가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넥스트코드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백 회장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우리는 지원자들의 기술적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등을 평가했습니다.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었죠. 다른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코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백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비 오는 길가에서 꽃 리어카를 끌던 노인으로 변장했죠. 그리고 지원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그 노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바쁘다며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면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자신의 소중한 기회를 걸고 낯선 노인을 도왔습니다. 백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면접에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넥스트코드에서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넥스트코드의 새로운 가족이 될 분은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강지훈 씨, 축하합니다. 당신을 우리 넥스트코드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귀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했다고요? 그것도 수백 명의 경쟁자 중 유일한 한 명으로?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합격한 건가요?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고 숨이 가빠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 어떤 농담도 착오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넥스트 코드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백 회장님의 두 눈에도 작은 눈물이 보석처럼 맺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둑이 무너지듯 4년간의 모든 좌절과 실패, 무수한 거절의 아픔,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가슴 속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의 용암이 분출하듯 터져나왔고 뜨거운 눈물이 마치 봇물 터지듯 볼을 타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고 한동안 말조차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기회를 주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 회장님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이제 당신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6개월 후 저는 넥스트 코드의 신입사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정식 개발자로 첫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시텔에 살지 않게 되었고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새 정장도 샀고 어머니에게 첫 월급으로 선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날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노인을 도왔던 그 선택,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변화. 오늘도 출근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날씨였지만 이제 제 손에는 튼튼한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이력서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력서인가요? 면접 보러 가시는 길인가 보네요.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넥스트 코드 면접이요. 하필 비가 이렇게 오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개월 전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같이 쓰고 가시죠. 저도 넥스트 코드 다니는데 같은 방향입니다. 청년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데 같이 가시면 회사 늦으시는 거 아닌가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끔은 조금 늦더라도 도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함께 걸으며 청년에게 넥스트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팁도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긴장한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보며 백 회장님이 저에게 주셨던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순간이 꼭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가 감사의 눈빛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난 후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들어서는 순간 백 회장님이 마치 운명처럼 우연히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모습을 발견하시고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누군가를 도와주고 왔군요. 지훈 씨의 마음씨는 변함없이 따뜻하네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휙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백 회장님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창문 너머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한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군요. 마치 6개월 전 내가 젖은 꽃을 주워 담던 그날처럼. 그 청년, 오늘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온 지원자인가요? 뭔가 6개월 전에 당신과 닮은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 회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군요, 지훈 씨. 그날 당신이 나를 도왔듯이 이제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군요. 이런 게 바로 인생의 선순환이지요. 그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전 비에 젖은 채로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 백 회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법이니까.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빗방울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넥스트 코드에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친절의 힘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의 비 오는 아침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공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폭우 속에서 한 청년이 내린 작은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화려한 스펙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보여주는 진심이 아닐까요? 지훈이 꽃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도왔을 때 그는 면접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결국 그의 미래를 열어준 열쇠가 되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어쩌면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작은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가끔은 젖은 운동화로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젠가 그 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지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심을 따라 행동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들을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날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